잠시 멈춰도 괜찮아요. 멈춤은 끝이 아니라 마음이 따라올 시간을 주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길목에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도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주제일 겁니다. 바로 내려놓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엔 성공을 붙잡았고 중년엔 가족을 붙잡았으며 그 모든 시간 동안 우리는 무언가를 놓치지 않으려 애써왔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때로는 자존심을, 때로는 과거의 영광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것이 책임감 있는 삶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살아야 어른답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붙잡고 있는데 왜 이렇게 손은 텅 빈 것 같을까?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 아침에 눈을 뜨면 어깨가 무겁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몸이 무겁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신경 써야 할 사람들이 하루를 빼곡히 채웁니다. 자녀들은 이제 다 컸지만 여전히 걱정입니다. 잘 살고 있는지, 힘든 건 없는지, 혹시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지. 전화 한 통에도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어느새 익숙함 너머의 피로로 변해갑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던 사이가 이제는 말해도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애쓰게 되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웃고 떠들지만 돌아오는 길은 왠지 쓸쓸합니다. 모두 각자의 삶에 바쁘고 각자의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버겁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것이 맞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태껏 한 선택들이 옳았는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에서 현재를 살아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는 조금 쉬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막상 내려놓으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고 놓으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지 않으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내려놓음에 관하여, 멈춤에 관하여, 그리고 비움 속에서 발견하는 새로운 지혜에 관하여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려 합니다. 붙잡는 삶에서 놓아주는 삶으로, 채우는 인생에서 비우는 인생으로 그 길을 함께 걸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편안하게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신다면 그대로 좋습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네, 그렇게 천천히.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오래전 중국에 노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말을 남기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짧은 글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노자는 무의자연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연의 흐름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면 뭐가 되겠어?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는 거야? 하지만 노자가 말하는 무의자연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게으르게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이런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억지로 꾸미거나 강요하지 말고 살라는 것. 세상의 흐름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 흐름을 이해하고 따라가라는 것. 우리는 평생을 억지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엔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살았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야 했고 좋은 성적을 받아야 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사회의 기준에 맞춰 살았습니다. 좋은 직장을 구해야 했고 결혼을 해야 했으며 집을 사야 했습니다. 모두가 가는 길을 따라갔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믿었습니다. 중년이 되어서는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부모를 봉양하고 가정을 지켰습니다. 내 시간은 없었지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언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봤을까? 나는 언제 진짜 내 마음을 따라가 봤을까? 억지로 살아온 삶은 피곤합니다. 항상 긴장해 있어야 하고 항상 무언가를 증명해야 합니다.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 놀아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억지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이 결국 모든 것을 적시고 모든 것을 살린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억지로 높이 올라가려 하지 않고 억지로 강해지려 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살 수는 없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요즘 꼭 붙잡고 있는 일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것이 정말 붙잡아야 할 일인지 아니면 그냥 놓아도 괜찮을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자녀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하지만 자녀는 이미 다 컸고 자녀에게는 자녀의 삶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자녀는 자기 길을 갈 겁니다. 그렇다면 억지로 붙잡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 오래 살았으니 당연히 나를 알아줄 거라는 기대.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세계가 있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받으려 애쓰기보다는 다름을 인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내가 이만큼 해냈어야 한다는 생각, 이 나이에 이 정도는 이뤄야 한다는 기준. 하지만 그건 누가 정한 기준인가요?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기보다는 내가 걸어온 길 그대로를 인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건강해야 한다는 강박, 아프면 안 된다는 두려움.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그것을 거부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편안함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무위자연은 이런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이 애써왔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많이 버텨왔고, 너무 많이 참아왔고, 너무 많이 강한 척 해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힘을 빼도 괜찮습니다. 조금 약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됩니다.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않아도, 억지로 강해지려 하지 않아도 삶은 계속됩니다. 무위자연은 포기가 아닙니다. 나약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혜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용기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억지로 자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햇빛을 받고 빗물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어떤 나무는 빨리 자라고 어떤 나무는 천천히 자랍니다. 하지만 모든 나무는 결국 제 모습을 완성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억지로 빨리 가려 하지 않아도, 억지로 남들처럼 되려 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속도로, 우리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위자연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이제 조금씩 우리 안에 억지를 내려놓아 보면 어떨까요? 꼭 이래야 한다는 생각들을, 반드시 저래야 한다는 집착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조금 더 가벼워질 겁니다. 조금 더 편안해질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겁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삶은 흐릅니다. 자연스럽게 살아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내려놓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을 놓는 것이 무책임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내려놓음과 포기는 전혀 다릅니다. 포기는 좌절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지쳐서, 실패해서 손을 놓는 것입니다. 포기 뒤에는 허무함이 남고, 후회가 남고, 미련이 남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은 선택입니다. 붙잡을 수 있지만 붙잡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지만
힘을 쓰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 뒤에는 평온함이 오고 자유가 오고 새로운 가능성이 옵니다. 우리 인생에는 내려놓아야 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은퇴도 그 중 하나입니다. 평생 일해온 직장을 떠나는 날, 많은 분들이 상실감을 느낍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하지만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은퇴는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평생 해야 했던 일에서 벗어나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남들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져 이제 내 기준으로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직함을 내려놓는 것은 정체성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직함 뒤에 가려져 있던 진짜 나를 찾는 것입니다. 부장이라는 이름, 팀장이라는 이름 너머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독립도 내려놓음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는 내 삶이 곧 자녀의 삶이었습니다. 자녀가 웃으면 나도 웃었고, 자녀가 아프면 나도 아팠습니다. 모든 선택의 중심에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자랍니다. 어느새 어른이 되고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많은 부모들이 힘들어합니다. 이제 내가 필요 없는 것 같고 나는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고 허전하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내려놓는 것은 자녀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녀가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자녀가 자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를 내려놓으면 비로소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엄마로서, 아빠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자녀를 위해 미뤘던 꿈들을, 자녀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계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 오래된 인연, 하지만 더 이상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만나면 피곤하고 헤어지면 후회되고, 하지만 오래된 정 때문에 계속 만나는 관계들, 그런 관계를 내려놓는 것도 용기입니다.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보다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가 때로는 더 건강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 의무감으로만 유지되는 관계, 그런 것들은 조금씩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진짜 소중한 관계는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남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편안하게 만나고 오래 보지 못해도 마음은 여전히 가까운 관계들, 그런 관계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과거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의 영광, 성공했을 때의 기억, 잘 나가던 시절의 자부심, 그런 것들을 붙잡고 살면 현재가 항상 초라해 보입니다. 그때는 말이야 하며 시작하는 이야기들, 예전엔 내가 하며 꺼내는 추억들, 그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지금의 나는 점점 작아집니다. 과거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겨두고 이제는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내가 느낄 수 있는 행복, 지금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를 내려놓는다고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로 두고 현재는 현재로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건강은 괜찮을지, 돈은 충분할지, 자녀들은 잘 살지,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면 결국 우리는 평생 현재를 살아보지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 물론 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준비와 걱정은 다릅니다. 준비는 현실적인 대비이고 걱정은 쓸데없는 상상입니다. 준비를 하되 걱정은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최근 떠나보낸 건 무엇이었나요? 혹시 그것을 떠나보내고 나서 조금 후련하지 않으셨나요? 조금 가벼워지지 않으셨나요? 내려놓음은 비움입니다. 그리고 비움은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짐을 가득 실은 배는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짐을 내린 배는 가볍게 떠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가면 결국 가라앉습니다. 조금씩 내려놓아야 가볍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내려놓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자녀가 자기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한 걸음 뒤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내려놓는 것은 배우자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도 배우자만의 세계가 있음을, 배우자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은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성숙입니다. 모든 것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지혜이고, 정말 중요한 것만 선택하는 용기이며,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여유입니다. 이제 천천히 하나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장 무거운 것 하나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숨쉬기가 편해지는 것을, 조금 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그것이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연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사이의 시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는 자연과 멀어졌습니다. 도시에 살면서, 아파트에 살면서 자연의 리듬을 잊어버렸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쉬는 대신 인공 불빛 아래서 밤낮 없이 살아왔습니다. 봄이 와도 느끼지 못하고, 여름이 지나가도 모르고, 가을이 깊어가도 알지 못하고, 겨울이 와도 그저 춥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특히 내려놓음과 흐름에 관하여 자연은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높은 산에서 시작해 낮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흐를 뿐입니다. 때로 바위를 만나면 돌아갑니다. 억지로 바위를 뚫으려 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옆으로 돌아서 다시 제 길을 찾아갑니다. 때로 절벽을 만나면 떨어집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폭포가 되어 아래로 떨어지고 다시 강이 되어 흘러갑니다. 얕은 곳에서는 빠르게 흐르고 깊은 곳에서는 천천히 흐릅니다. 자기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그리고 결국 강물은 바다에 닿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지만 결국 도착합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지만 결국 완성됩니다. 우리 인생도 강물과 같습니다. 출발점은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산에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언덕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흘러가느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바위를 만납니다. 장애물, 어려움, 좌절.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나요? 바위를 부수려고 애씁니다. 정면으로 부딪히고 깨지고 다치고 그러면서도 계속 부딪힙니다. 하지만 강물처럼 살 수는 없을까요?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는 겁니다. 정면 돌파가 답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더 현명할 때도 있습니다. 돌아간다고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는 것도 앞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강물은 바위를 피해 돌아가지만 결국 바다에 닿습니다. 우리도 장애물을 피해 돌아가도 결국 우리 목적지에 닿을 수 있습니다. 절벽도 만납니다. 예상치 못한 추락, 갑작스러운 변화,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떨어지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물은 절벽을 만나면 폭포가 됩니다. 폭포는 아름답습니다. 폭포는 장관입니다. 떨어지는 것도 삶의 한 부분이고 추락도 때로는 새로운 형태의 아름다움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추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실직, 이별, 병, 상실. 그런 순간들이 우리를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떨어진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폭포가 떨어진 후 다시 강이 되듯 우리도 추락한 후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추락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더 깊게 만듭니다. 더 넓게 만듭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에도 너무 빠르게 흐르는 강이 있지 않나요? 서둘러 어디론가 가려는 마음,
빨리 이루려는 마음, 조급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당신을 숨 가쁘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강물은 얕은 곳에서는 빠르게 흐르지만 깊은 곳에서는 천천히 흐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빠르게 달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삶이 깊어지면 천천히 흘러가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흐른다고 정체된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흐르는 강은 더 깊고 더 고요하며 더 힘이 있습니다. 나무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나무는 계절을 받아들입니다. 봄이 오면 꽃을 피우고, 여름이 오면 잎을 무성하게 하고, 가을이 오면 잎을 떨어뜨리고, 겨울이 오면 가지만 남깁니다. 나무는 가을에 잎을 떨어뜨리며 슬퍼하지 않습니다. 아, 내 잎들이 다 떨어져. 이제 나는 볼품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놓아줍니다. 그리고 겨울을 보냅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채 추운 겨울을 견뎌냅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나무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다시 새싹을 트웁니다. 새로운 잎이 돋아나고 새로운 꽃이 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은 봄과 여름입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무성하게 자라는 시기입니다. 그때는 많은 것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려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가을이 옵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떠나보내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듯 우리도 무언가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직장을 떠나보내고, 자녀를 떠나보내고, 젊음을 떠나보내고, 건강의 일부를 떠나보냅니다. 슬플 수도 있습니다.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무가 가을에 잎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가을에 무언가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내려놓아야 우리는 겨울을 견딜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으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집니다. 하지만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으면 가볍게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이후에는 다시 봄이 옵니다. 나무에게 새로운 봄이 오듯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옵니다. 다른 형태의, 다른 방식의,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봄이 옵니다. 바람도 가르침을 줍니다. 바람은 형태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모든 곳에 닿습니다. 막힌 곳이 없습니다. 바람은 산을 만나면 산을 넘고, 바다를 만나면 바다를 건너고, 숲을 만나면 숲을 통과합니다. 아무것도 바람을 막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람은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흐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면 우리는 거기에 갇힙니다. 한 곳에 머물면 그 이상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처럼 집착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방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유연하다는 뜻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움직일 수 있고, 집착하지 않고 흘러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은 형태를 바꿉니다. 때로는 용처럼 보이고, 때로는 양처럼 보이고, 때로는 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구름은 자기 모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모양이 바뀌고 또 바뀝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모습만 고집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나, 중년의 나, 노년의 나, 모두 다른 모습이지만 모두 나입니다. 자연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그저 흐르고, 자라고, 변하고, 순환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산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고,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흐름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강물은 서두르지 않지만 결국 바다에 닿습니다. 나무는 조급해하지 않지만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바람은 막히지 않고 구름은 자유롭게 흘러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갑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관계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동시에 고통도 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고, 가깝기 때문에 상처받고,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복잡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단순했습니다. 좋으면 가까이 하고, 싫으면 멀리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관계는 의무가 되고, 책임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특히 가족 관계가 그렇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처음 만났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상대의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고,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익숙함이 왔습니다. 그리고 익숙함은 때로 무감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상대가 무슨 말을 할지 뻔하고, 무슨 행동을 할지 다 알 것 같고,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대가 생깁니다. 오래 살았으니 당연히 나를 이해할 거라는 기대, 이 정도는 알아줄 거라는 기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릴 거라는 기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상대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만큼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화가 나고, 서운합니다.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왜 날 모르는 거야?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왜 이것밖에 안 돼? 그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사랑은 여전하지만 편안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지만 외롭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완전히 이해해 줄 거라는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아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완전히 같을 수는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필요한 것이 다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상대도 상대만의 삶이 있다는 것을, 상대도 상대만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다름을 존중해야 합니다. 바꾸려 하지 말고, 이해시키려 하지 말고, 그냥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당신은 그렇게 느끼는구나. 당신은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편해집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피곤함에서 벗어납니다. 상대가 내 기대에 못 미쳐서 생기는 실망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을 때 관계가 좋아집니다. 압박이 사라지니까 상대도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지니까 더 가까워집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는 내 뜻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밥 먹으라면 먹었고, 공부하라면 했고,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자랍니다. 어느새 어른이 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직장도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고, 결혼 상대도 내가 바라던 사람이 아니고, 사는 방식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때 많은 부모들이 힘들어합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서운하고, 섭섭하고, 때로는 배신감마저 듭니다. 하지만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이고, 자기 삶의 주인공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해줬어도,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것입니다. 자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기대를 내려놓고, 내 바람을 내려놓고, 자녀가 자기 방식대로 살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붙잡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녀가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자녀가 자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사랑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보고 싶고, 걱정되고, 혹시나 잘못될까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꾹 참고 자녀를 믿어야 합니다. 자녀를 내려놓는다고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자녀도 더 이상 짐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부모를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자주 연락하게 되고 더 가까워집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바꾸려 애쓰고 있지 않나요? 배우자를 바꾸려 하거나 자녀를 바꾸려 하거나 친구를 바꾸려 하고 있지 않나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타인이 바꾸려고 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바뀌고 싶을 때만 바뀝니다. 그러니 바꾸려는 노력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대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친구 관계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친했던 친구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모든 것을 나누던 친구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달라집니다. 어떤 친구는 성공해서 다른 세계에 살고, 어떤 친구는 여전히 제자리이고, 어떤 친구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만나면 이야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정 때문에 계속 만납니다. 의무감으로 만납니다. 그런 관계는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거리를 두는 겁니다. 인생의 각 시기마다 필요한 관계가 다릅니다. 20대의 친구, 30대의 친구, 40대의 친구,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억지로 예전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는 멀어지게 두십시오. 대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나와 통하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관계에서의 내려놓음은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사랑이 남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존중이 남습니다. 통제를 내려놓으면 신뢰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은 것들이 진짜 관계를 만듭니다. 가볍게 만나도 괜찮습니다. 자주 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진짜 관계는 물리적 거리나 만나는 빈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통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깥의 것들을 내려놓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장, 자녀, 관계, 과거, 미래. 하지만 정말 내려놓기 어려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에 대한 것들입니다. 후회, 자책, 미련, 원망, 불안. 이런 것들은 모두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남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실수하면 자책합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바보같이 남이 실수하면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내 실수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늙어가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거울을 보며 한숨 쉽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가 새었고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 변화를 보며 우울해합니다. 이루지 못한 것들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젊었을 때 꿈꿨던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 되고 싶었던 모습.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실패한 것 같습니다. 과거의 선택을 후회합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저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붙잡고 끊임없이 후회합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않나요? 스스로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들이대고 스스로를 너무 혹독하게 평가하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는 자기 자신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완벽한 나, 성공한 나, 젊은 나, 그런 환상들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괜찮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부족하고, 모두가 실수하고, 모두가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공해 보이는 사람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모두 각자의 고민이 있고, 각자의 후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실수했다면 그것으로 배운 겁니다.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배움입니다. 실수를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도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늙어간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모든 생명은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습니다. 당신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그만큼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경험을 쌓았다는 증거입니다. 주름 하나하나가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웃으며 생긴 주름, 걱정하며 생긴 주름, 울며 생긴 주름, 모두 당신의 삶의 흔적입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루지 못한 것들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은 이루고 어떤 것은 이루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이뤘느냐입니다. 당신이 이룬 것들을 보십시오.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당신은 무언가를 이뤘습니다. 자녀를 키웠습니다. 가정을 지켰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과거의 선택도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때 그 순간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이 아는 범위 안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잘못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살 것인가? 과거에서 배우며 살 것인가?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완벽하지 못한 나를 용서하고, 실수한 나를 용서하고, 부족한 나를 용서하십시오. 용서한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이제 그만 자책해도 돼. 이제 그만 후회해도 돼. 이제 그만 나를 미워해도 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평생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았는데 갑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라니 어색하고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 자신에게 미소 지어 보십시오. 오늘도 수고했어.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실수했을 때 자신을 꾸짖지 마십시오.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돼. 그렇게 위로해 주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을 칭찬해 주십시오. 오늘도 잘 살았어. 그렇게 인정해 주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고, 늙어가도 괜찮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자책이 사라지고, 후회가 줄어들고,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당신 그대로 충분합니다. 더 나아질 필요도, 더 성공할 필요도, 더 완벽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내려놓음은 끝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짐을 내려놓으면 손이 비게 됩니다. 그 빈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잡을 수 없었던 것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달리던 발걸음을 멈추면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입니다. 길가의 꽃, 하늘의 구름, 바람의 소리. 멈추지 않으면 볼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멈춘다는 것은 숨을 고르는 겁니다. 방향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고, 일하고,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달리는 동안에는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뒤처질까봐, 실패할까봐, 남들보다 못할까봐, 두려움에 쫓기며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멈춰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멈춰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왜 달리는지도 모르고, 그저 달리기 위해 달립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서게 됩니다. 은퇴하거나, 병이 나거나, 큰 일을 겪거나, 그때서야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멈춘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달렸는지,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이었는지. 하지만 그때는 이미 많은 것을 지나쳐온 후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 다시 볼 수 없는 순간들, 그것들을 뒤로하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스로 멈추는 겁니다. 억지로 멈추게 되기 전에 스스로 선택해서 멈추는 겁니다. 멈춘다는 건 다가올 길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등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산을 오를 때 정상까지 쉬지 않고 오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간중간 멈춰 서서 숨을 고릅니다. 물을 마시고 땀을 닦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 멈춤이 게으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멈춤이 있어야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오르려다가는 중간에 쓰러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멈춤이 필요합니다.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힘을 충전하고 방향을 재정비하고 다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특히 인생 후반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빨리 달릴 수 없습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에너지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전히 빨리 가려고만 하면 몸과 마음이 버티지 못합니다. 속도를 늦추십시오. 천천히 가십시오. 멈추고, 쉬고, 둘러보고, 다시 가십시오. 천천히 간다고 뒤처지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가는 것도 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천히 가는 사람이 더 멀리 갑니다. 서두르는 사람은 중간에 지쳐 쓰러지지만 천천히 가는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멈춤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다시 발견합니다. 바쁘게 살 때는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들의 시선, 남들의 평가, 남들의 기대, 그런 것들에 신경 쓰느라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멈추면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런 질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갑자기 나를 위해 살라니. 평생 해야 할 일을 했는데 갑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라니.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쌓이면 나만의 방식이 생깁니다. 나만의 속도가 생기고 나만의 기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합니다. 평생 일만 했는데 갑자기 일이 없으니 허전합니다. 하지만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평생 미뤄뒀던 취미를 시작할 수 있고,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갈 수 있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꼭 거창한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산책을 해도 좋습니다. 그림을 그려도 좋고, 글을 써도 좋고, 노래를 불러도 좋습니다. 봉사활동을 해도 좋고, 공부를 다시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시작하다 보면 삶이 다시 채워집니다. 비웠던 마음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것들이 삶을 다시 풍요롭게 만듭니다. 관계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관계를 내려놓으면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와 맞는 사람들을, 지금의 나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친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고, 봉사활동을 하면 그곳에서 인연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사람들은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억지로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가족 관계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내려놓으면 오히려 자녀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와 자녀가 아니라 어른과 어른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친구처럼, 동료처럼 서로를 존중하며 만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육아와 일에 쫓기지 않습니다. 둘만의 시간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처럼 데이트를 하고 여행을 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대화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서로를 다시 알아가고 서로를 다시 이해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멈춤은 정체가 아닙니다. 멈춤은 재정비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정리하고 앞으로 갈 길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있어야 우리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비움이고 비움은 채움을 위한 준비입니다. 멈춤은 쉼이고 쉼은 다시 시작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멈춰 있다면 그것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언가를 내려놓았다면 그것은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멈춤과 비움 속에서 당신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가벼워진 당신, 조금 더 자유로워진 당신, 조금 더 나다운 당신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려놓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의자연의 지혜, 비움의 철학, 관계 속의 내려놓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법까지 긴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부분은 공감되셨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내려놓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붙잡고 살아온 것들을 한순간에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나씩 내려놓아 가는 겁니다. 어떤 날은 잘 내려놓아질 것이고 어떤 날은 다시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완벽하게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자기 속도대로 내려놓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계속 붙잡으려는 방향이 아니라 조금씩 놓아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 계속 채우려는 방향이 아니라 조금씩 비워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전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을 겁니다. 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져 있을 겁니다. 전보다 훨씬 평온해져 있을 겁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잠시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그것이 무엇이든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 시간만이라도 잠시 손을 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느껴보십시오. 손을 놓았을 때의 가벼움을, 붙잡지 않을 때의 자유로움을, 억지로 하지 않을 때의 편안함을. 그것이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강물이 흐르듯, 바람이 부듯, 계절이 변하듯 당신의 인생도 흐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부드럽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믿으십시오.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마십시오. 흐름에 몸을 맡기십시오. 자연스럽게 흘러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결국 당신이 가야 할 곳에 닿을 겁니다. 서두르지 않았지만 결국 도착할 겁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지만 결국 완성될 겁니다. 그 여정 속에서 내려놓음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가십시오. 꼭 필요한 것만 챙겨 가십시오.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남은 여정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겁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당신 자신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의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 힘들 때, 지칠 때 다시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십시오. 내려놓아도 괜찮다고, 쉬어가도 괜찮다고,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인생의 길목에서 다시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비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움이 들어올 자리입니다.